자, 방금 들어온 따끈따끈한 단독 뉴스입니다. 일가족을 살해해서 3년의 잔혹극이 벌어진 그 내용인데 바로 보험금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황순욱 차장. 네. 자, 일단 지금 방금 저희가 사회부에서 취재가 된 내용인데 네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40대 여성이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 그리고 현 남편과 현 시어머니, 그리고 심지어는요, 자신이 낳은 친딸까지도 살해하려고 시도를 했던, 그리고 실제로 이 5명 가운데 3명은 사망케 한 정말 엽기적이고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사회부의 김유림 기자가 단독으로 이 내용을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화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김유림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김유림입니다. 예. 자, 일단 이게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라고 하는데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죽였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사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경기도 포천의 주택가입니다. 피의자는 44살 여성 노모 씨인데요. 지난 2011년 당시 43살이었던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뒤 보험금을 받은 노 씨.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농약 성분인 그라목손을 먹여 차례로 살해했습니다. 역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예. 지금 살해하려던 가족 더 있다. 조금 전에 황순욱 차장도 설명을 했는데 어떤 가족을 더 살해하려고 했던 거죠? 네, 일단 3명이 숨졌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노 씨가 자신의 친딸까지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 자신이 낳은 딸까지 살해하려 했던 것인데요. 노 씨가 이혼한 전 남편의 어머니까지 살해하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3년여에 걸쳐 가족 5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전 남편이 숨졌고 딸과 전 남편의 어머니도 하마터면 희생자가 될 뻔했습니다. 자, 이게 4년 전에 시작된 사건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해서 이게 범행이 밝혀졌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노 씨의 범행을 처음 눈치챈 것은 보험사였습니다. 수년 동안 벌어진 일이지만 일가족이 차례로 숨졌다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보험사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보험금을 노린 살인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노 씨를 구속했는데 공범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채널A 뉴스 김유림입니다. 자, 사회부의 김유림 기자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요. 네. 황순욱 차장. 네네. 사실 자기의 가족을 보험금 때문에 살해하려고 했다. 그러고 친딸까지 살해하려고 했다. 정말 충격적인 소식인데 네네. 사건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시죠. 네. 먼저 이 노모 씨라는 여성 44살인데요. 이 여성이 2011년도에 자신의 그때 당시의 남편, 지금은 전 남편이 되겠죠. 전 남편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타게 되는데요. 이 성공을 계기로 그 나머지 시어머니도 살해를 시도하고, 그리고 이혼 후에 이제 사별을 했겠죠. 그 다음에 현 남편, 다시 재혼한 뒤에 그 남편과 시어머니까지, 그리고 친딸까지 5명에게 이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살해를 시도했는데 농약을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시도했을 때 이 3명이 지금 현재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고 친딸과 전 시어머니의 경우는 목숨은 건졌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김유림 사회부 기자가 이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인데 아직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하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며칠 안에, 수일 안에 경찰에서 자세한 내용을, 수사 결과 내용을 브리핑을 하고 공개를 하게 되면 그 범행 내용이라든가 범행 수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어떻게 이 3명을 이렇게 살해를 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았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죠? 그렇죠. 농약을 먹였다고 하는데 어떤 수법을 통해서 먹였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아직 그런 것들은 지금 드러나질 않고 있는 거고요. 네네. 네, 이와 네. 비슷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 예. 얼마 전에 있었던 영화인데요. 이제 남편을 죽이고 또 다시 만나게 된 남자의 뭐 손을 상해하고 그런 뒤에 보험금을 받았던 사건을 영화화했던 게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국회에 법안이 하나 발의되었습니다. 보험금 사기에 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적은 법안이었는데요. 네. 보험금 사기, 그리고 자해공갈당, 그리고 보험금으로 인한 살해 등이 법안으로 지금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밝혀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만약에 그러면 자살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살해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또는 그것을 죽이고 일부러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밝히는 것이 어렵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보험을 가입을 한 뒤에
이렇게 문제가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을 정말 그냥 사건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또 사이코패스라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게 보험금 사기로 이거는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충격적인 그런 소식인데 속보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자세히 단독 뉴스이기 때문에 자세히 또 저희가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옥 차장, 네. 지금 다른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네네. 지금 더 중요한 얘기인데 최근에 총기 관련 사건들이 계속 빈발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격적인 게 인터넷을 보면은 총을 만드는 방법이 다 공개가 돼 있고 네네. 누구나 쉽게 그것만 따라하면은 총을 만들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총까지 지금 다 만들 수 있다는 건데. 그렇죠. 이 사실 그 총기, 총포 관리가 지금 허술한 게 아니냐. 최근에 있었던 세종시와 화성시에 있었던 두 번의 그 총기 사고 경우에 보면은 총기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점이 드러났었는데 관리뿐만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인터넷 동영상을 보고 사제 권총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마구 유출되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어설퍼 보이죠? 네. 근데 실제로 살상이 가능한 총알을 넣어서 발사를 할 경우에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을 만큼의 위력을 가진 사제 총기입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끈으로 이렇게 묶고 여기 네. 무슨 관 파이프 같은 거 하나 달고 뭐 고무줄로 고무줄로 당겨서 발사 장치가 발사하면 있고. 총알이 나가게 되는 그런 장치죠. 예.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또 3D 프린트라고 하죠. 네네. 3D 프린트나 아니면 각종 공구들로 얼마든지 요 권총 모양의 실제로 발사가 되는 사제 권총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어설퍼 보이죠? 예. 근데 실제로 총알은 발사가 되는 사제 권총입니다. 이게 인터넷에요. 유튜브라고 하죠. 유튜브에 사제 권총이라고 치면은 수십 개의 동영상이 수십 개요. 수십 개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주로 외국 사람들이 많이 올리는 영상이기도 한데 예. 보면은요. 지금 저런 영상들 보십시오. 간단하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어떤 페트병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주입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공기총 또는 화약을 이용한 총기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예. 그런 방법들이 저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송판 이런 거를 뚫을 수 있을 정도면은 살상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저런 공기총은 물론이고 엽총도 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돌고 있는데요. 예. 어떤 제조한 사람의 경우에는 총알 대신 총알이 또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총알 대신 못을 이용해서 네. 사제 권총을 만들고 그게 얼마나 위력 있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1cm 두께의 나무판도 그냥 쉽게 뚫리는 그런 권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동윤 차장. 네. 그러면 실제로 이런 사제총들을 만들어서 또 그러니까 범행에 활용한 그런 사건들이 있었나요? 최근 사례를 찾아보면요. 예. 2013년 9월에 있었는데요. 강원도 평창에서 이 내연녀가 바람을 핀 것으로 의심하는 남성이 이 사제 불법 총기를 들고 가서 이 위협을 하고 실제로 이 사격을 한 그런 실제로 사건이 있었고요. 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몇 달 이전에도 또 정신착란을 일으켰던 한 30대 남성이 이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막연하게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관을 향해서도 총을 쏜 일이 있었고요. 이 과거 1990년대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이 철거민들이 온갖 종류의 사제 총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진압당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전문가들이 이 사제 총기의 위력에 대해서 설마 뭐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 하는데 예. 보기에는 어설퍼 보이지만 인명살상을 충분히 가능하게 할 만큼 그런 위험성 있는 그런 도구다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올린 동영상뿐만 아니라 국내의 블로그에다가 체첸 반군이 사용했던 사제 총기 뭐 이런 사진들을 올리면서 예.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또 관리가 또 문제가 되지만 밀수된 총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총기에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취재진이요. 중국에 있는 총포사 가서 살상을 할 수 있는 탄알이 들어있는 엽총을 구할 수 있냐 그랬더니 40만 원만 주면 한 열흘 정도 기다리면 러시아에서 밀수되는 엽총을 구해주겠다라고 실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요? 네. 예. 큰일 났네요, 정말. 근데 그 밀수를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요. 알아보니까 장난감 권총들을 수입할 때 그 안에 진짜 총을 하나씩 숨겨서 밀수를 하게 되는데 장난감 총 760정 정도가 들어올 때 네. 한 76정 정도의 76정 정도의 죄송합니다. 네. 76정 정도의 진짜 밀수 엽총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유해 교수님. 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동영상이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공개가 된다는 거 네. 사실 저는 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우리가 단속하고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우리가 모든 법이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예. 경찰은요,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있지만 불법 무기를 자진 신고할 리가 없겠죠. 특히 이런 종류를 본인이 신고할 리가 없습니다. 네. 독일과 프랑스는요, 100명 중 30.3명 정도가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보통 총기를 허가하고 있죠. 근데 허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총을 가진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나도 그 사람을 방어할 능력이 있지 않아야 하겠느냐는 생각으로 사실 총기를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총기를 허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떻게 단속해야 하느냐 문제를 지금 고민을 해야 그래야죠. 되는데요. 예. 그것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방금처럼 장난감 총에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총기를 허용해주는 사람들만 해도 자격을 좀 더 엄격하게 해야 되고요. 엄격하게,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경찰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기란 것은요. 3D 지금 프린터기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생명을 한 번에 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이 영상들, 사제총이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소개한 영상들도 우리가 어떻게 단속하고 규제해서 호기심에 이걸 따라하지 못하도록 이런 방안들 당국에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